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유세미 북카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아주 귀한 책은요, 신재은의 실리콘밸리 프로세스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먼저 책은 읽잖아요. 근데 이 책은요, 정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놓칠 게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처럼 이렇게 색임표를 붙이시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 책, 오늘 아주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요, 그들을 세계 최강의 조직으로 만든 핵심 동력, 으로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왜 세계적인 기업들의 어떤 그런 노하우, 이런 걸 이제 우리 기업과 조직에 적용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이제 특히 프로세스에 관한 다양한 사례, 구체적인 설계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책이라고 그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회사를 다니든 그런 어떤 조직 구조나 운영 체계를 한 단계 내가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 수 있는 아주 그런 현실적인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실질적인 지침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조직에서 뭐 10명이든 아니면 5명이든 10,000명이든 조직을 이끄는 어떤 경영진과 관리자, 리더들은 꼭 읽어봐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 드리고요. 이 책을 다 읽어보고 이제 느낀 거는 어떤 관리자나 리더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라도 내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한 프로세스가 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내용들이 많아요. 개인이나 조직이 이제 우리들의 어떤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우리를 작동하게 만드는 프로세스, 그런 프로세스의 중요성과 이를 성공적으로 우리 조직에 적용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제공하는 책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볼 건데요. 특히 오늘은 3장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를 뽑아냈어요. 실행력이 빨라지는 업무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만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주 실감나게 나와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실행력이 느린 조직과 빠른 조직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제 2024년 2월 이제 대한민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국내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이 얼마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353만 원이래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이제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을 포함하면 기업은 직원 한 명당 매월 420만 원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기업에서 직원 한 명이 처리해야 할 업무 마감이 예정된 마감일보다 일주일이 딱 지연된 거예요. 그러면 해당 업무 처리에 드는 기회비용은 평균 약 100만 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따지니까 이렇게 뭔가 업무가 제대로 정시간에 안 끝나는 게 얼마나 회사에 큰 부담이 되는 건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일하면서 뭔가 좀 딜레이 됐습니다,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이제 저부터도 들더라고요. 이것처럼 이제 조직의 실행 속도는요,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좌우하게 됩니다. 조직의 속도와 실행력이 느슨한 태도를 보이는 기업은 어떨까요? 그 업계 평균에 비해서 그 비용 대비 지출 수익 지표가 낮아지겠죠. 나쁠 수밖에 없겠죠. 한마디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꽤 많은 회사 경영진들이 실무자들의 일에 깊숙이 관여하나요?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회사의 비전이나 전략과 같은 부분에 더 많이 이제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죠. 많은 기업 리더가 이제 성향상 오퍼레이터보다는 이제 큰 그림, 나는 빅픽처다 막 이러면서 비저너리의 자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까닭에 이런 상황이 초래된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제 조직의 리더가 실행을 챙기지 않으면 그 기업의 실행력과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뒤처지기 마련이겠죠? 빠릿빠릿한 직원 뽑았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런 안일한 마인드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면, 이제 이 실리콘밸리 기술 기업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그 조직의 이제 실행 프로세스를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강한 조직력과 실행력이 어떻게 내부 운용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례들이 이 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어떤 현장 사례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응용 가능한, 우리 회사에서도 응용 가능하다. 회사마다 굉장히 성향들이 다르니까 응용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뽑아서 쓰실 수가 있어요. 실행력이 느린 조직의 특징을 여기서 이제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들으면서 이제 뜨끔하더라고요. 읽어보면서 뜨끔하더라고요. 자, 실행력이 우리 회사는 좀 느린 것 같아. 보통 이제 막 그 답답하다고 이제 느껴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회사마다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 느린가, 원인 3가지를 이제 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업무 계획이 분명하지 않다. 명확한 업무 계획 없이 일을 무작정 시작하고 보거나 일단 시작하고 보거나 처음부터 달성 불가능한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 어떨까요? 이제 실행력이 느려진다는 거죠. 그 순서와 마감일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일을 시작하는 것은 내비게이션 없이 무작정 살을 모는 것과 같다.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일단 열심히 달려. 자, 100km로 달려. 근데 이게 뭐 방향이 틀렸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업무 계획에 따라서 이제 A라는 업무를 이제 막상 하려고 보니까 그 A 업무를 처리하려면 B 업무가 선행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B 업무는 아예 계획에 반영도 돼 있지 않았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가 쌓이고 쌓이면 목표로 한 마감일이 늦어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결국 딜레이 되는 만큼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뭐 조직뿐이겠어요. 개인적인 일도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 진급시험 때문에 토익 800점 맞아야 돼. 자, 목표 11월에 토익 800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건 이제 제대로 계획을 분명하게 잡은 게 아닌 거죠. 왜? 단위교를 해서 학원을 끊고 그 학원에 새벽에 나가야 되면 그럼 체력이 필요하니까 운동 계획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술 약속이나 어떤 저녁 다른 어떤 약속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고 이런 어떤 정말 분명히 그 목표를 이룰 만한 정확한 계획들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 개인적인 일이나 회사 일에서도 정말 딜레이 되지 않게끔 그때 딱 이루어지게끔 업무 계획을 분명하게 하는 경우가 과연 몇 프로일까?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협업 문제래요. 이 부분도 굉장히 아주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기업의 경영진들은요, 사내에서 협업하는 문제 이거를 그런 협업의 비협조적인 어떤 팀원이 있다. 그럼 그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경영진들은. 근데 저자는 뭐라고 이제 딱 정확하게 짚고 있나 하면 이 문제만큼은 100% 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슈가 생기는 이유는 회사의 업무 체계에서 협업이 동료한테 부탁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 보면서 저도 좀 많이 반성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아니면 기업에서 강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하고 부탁하고 이제 그게 잘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직장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부탁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부탁한 협조 형태가 아닌 그냥 사전적 의미 그대로 협업은 많은 사람이 일정한 계획 아래 그냥 노동을 분담해서 협동적, 조직적으로 일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추정적인 어떤 업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부서나 팀이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별 업무, 오너에게 그 각각의 일은 오너가 그 일에 대한 오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업무 오너. 그러니까 업무 오너를 딱 정해주고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거. 이게 진정한 의미의 협업이라는 거예요. 내 얼굴 봐서 좀 빨리 해줘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원활한 사내 협업을 추구하는 이제 실행이 어떤 빠른 조직. 구성원들 각자가 자신이 맡은 업무의 진정 오너라는 걸 자기 자신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게 바로 제대로 이제 일을 굴러가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어떠세요?
막 친하니까 막 빨리 해주고, 평소에 미워하니까 안 도와주고, 골탕 먹이고, 왕따 시키고. 사실 회사에서 이런 일 많죠. 이게 프로세스의 부재라는 거죠. 이 업무는 언제까지 누가 어떻게 하는 게 명시되어서, 자, 업무 오너는 홍길동, 이 일의 업무 오너는 김 과장,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면 누가 누구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업무를 제대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라도 작은 회사, 작은 부서라도 꼭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태도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업무 속도가 느린 조직은요, 굉장히 여유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일 처리를 해줘야 난 일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다리는 거죠. 그 사람. 김 과장 저걸 빨리 해서 넘겨야지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게 마냥 여유롭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긴박함이 전혀 없다는 거죠. 사실 이런 태도 문제는 리더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더 많대요. 조직의 리더가 실행을 챙기지 않거나 업무 성향이 여유로우면 조직 구성원들 어떻게 될까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실행력이 느리다고 하면 리더의 태도부터 먼저 챙겨야 하는 게 당연한데 실상은 이 리더들이 이걸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실행력이 빨라지는 업무 관리 프로세스를 실리콘밸리 기술 기업들의 어떤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행동을 실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행동의 실행이라는 건 수동적 보고가 아닌 능동적으로 방법을 모색하는 업무 관리 형태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일반 기업들이 하듯이 뭐를 달성했습니다. 혹은 전월 대비 매출 몇 %, 올랐습니다. 이미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수동식 보고 방식만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회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대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업무 목표를 달성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 행동이 약속한 기간 안에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능동적으로 모색한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그 업무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직원한테 맡겨놓고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그런 관행들도 많아요, 사실. 근데 실리콘밸리 기술 기업들이 사용하는 업무 관리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죠. 동일한 상황에서 50억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 그 계획에 반영된 구체적인 행동의 실행을 일일이 관리자가 관리한다는 거죠. 영업 성과에 대한 결과만을 측정하지 않고 결과를 낼 수 있는 행동의 실행을 관리하는 거. 예를 들어서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하고 운동 시작했어요. A라는 코치는 매주 운동 가르쳐주고 나의 체중이 줄었는지 확인해요. 근데 B는 운동을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해야 될, 그 운동 시간이 아닌 평소에 해야 될 운동, 그 다음 식단 계획을 알려주고 주기적으로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내 행동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관리해주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할 때 체중 감량에 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프로세스의 힘이라고 합니다. 기업에서 업무를 관리하는 방식도 이거랑 이제 똑같은 건데요. 그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은 조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업무 관리 방식을 사용한대요. 여러분들께서 꼭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거 3가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직원들한테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작은 작업 단위로 일단 세분화시키고 실행의 순서를 계획하도록 한다. 이거 너무 우리 액션 플랜 짜는 거 있잖아요. 쪼개서 목표 달성 이거 50억, 영업실적 50억이면 이거를 위해서 쪼개고 이제 무엇을 어떻게 제대로 할 건지 쪼개서 세분화시키고 순서, 이거 제일 최우선 이거, 그 다음 이거 순서를 계획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행의 순서를 계획할 때는 협업이 필요한 모든 부서, 내가 영업이지만 영업팀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50억을. 그러니까 마케팅에서는 이거 해줘야 되고 관리팀에서는 이거 해줘야 되고 그런 모든 업무, 협업이 필요한 모든 업무를 계획에 반영하고 부서나 팀을 막론하고 명확한 아까 말씀드린 업무 오너를 지정. 이건 마케팅팀의 김 과장이 업무 오너. 그럼 좀 그거 해줘라. 가서 재촉할 일 없이 네 업무니까 네가 하는 거. 이거가 되는 거죠. 명확하게. 세 번째는요, 조직의 리더로 하여금 매주 주기적으로 조직의 행동 실행을 관리하게 한다.
약속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리더가 나서서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참견하고 이러는 거 마이크로 매니징이라고 해서 굉장히 직원들 반발이 있습니다라고 걱정하시는 리더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거는 어떤 리더의 어떤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내가 지금 직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주기적으로 관리할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은 조직일수록 이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게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면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해요. 이 챕터를 제가 뽑아서 이제 소개해드린 이유도 다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거 다 실용적인 내용이지만 이건 당장 오늘부터 적용해도 오늘 이 방송을 아침에 출근 시간에 보셨다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이제 이 조직에 몇 명을 데리고 있는 책임자라고 하면 바로 한번 적용해 볼까? 그러면 이제 효과를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실행력이 느려지는 원인을 걷어내고 실행력이 빨라지는 방법 적용하셔서 더 발전적인 그런 직장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리콘밸리 프로세스의 힘, 여러분들한테 실무자들에게도 프로세스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책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세민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